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선배님,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주식 투자하는 법 알려주세요 입니다. 저희 직장 후배가 최근에 이렇게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잠시 그 후배를 소개해드리자면 4년 전에 입사한 후배이고요. 수습기간부터 정직원이 된 후에도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당장 그만둘 것이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부적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정신감정호 관련해서 휴직도 했었고, 최근에는 유학휴직을 했습니다. 유학휴직을 할 건데 남는 돈을 당장 투자하겠다고 그러면서, 투자 처음 하는데 엔비디아 투자하려는데 괜찮겠죠? 얼마나 투자할까요? 이득만 보는 투자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쇼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뒤에 자세한 얘기들은 저희 채널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처음 하는데 엔비디아 투자하려는데 괜찮겠죠? 라고 물어보면서 다른 것도 투자하고 싶다고 종목 추천 같은 걸 바라더라고요. 저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지도 않고요. 그 이유는 몰라서 못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에 목을 매면 매는 사람들일수록 사기 리딩방에 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제가 몰라서 못 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냐면, 어떠한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는 현재의 종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종목 보시면은, 예를 들면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등. 어려운 종목이 아니죠. 다 아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몰랐을까요? 이 종목들이 좋은지. 워렌 버핏이 투자해왔던 코카콜라라든가 어떤 이러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석유 아니면 금융,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이 아니죠.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이 종목 관련해서는 또 얘기하자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 관련한 대화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얼마나 투자할까요? 입니다. 적정 투자 금액은 자신의 투자 능력 범위 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얘기가 당연한 만큼 현실적으로 그렇게 당연하거나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투자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당연히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판단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이 내가 계산했던 그 범위 내인데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하게 기쁘거나 과하게 속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올라서 기쁜 만큼 내리면은 필연적으로 속상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본인의 어떤 투자 수익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투자 오래 못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변동성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게 올라서 기쁘고 내려서 슬프면 그 투자 과정에는 감정이 반드시 개입을 하게 되고, 그 감정의 개입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조금 더 다른 예시를 들면서 적정 투자 금액을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연인과 데이트를 합니다. 커피숍에서. 그러면은 평상시 같으면은 음료 2잔에 케이크 하나 또는 케이크 2개 이런 식으로 시킨다고 할 때, 음료 2개만 시키고 케이크 2개 시킬 것을 하나만 시키는 것이죠. 혹은 커피숍에서 데이트할 것을 그냥 캔커피만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데이트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소비에 지출될 그러한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담배를 안 피고 마시던 술을 좀 덜 마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생기는 다음 단계는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더 큰 금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투자 능력 범위를 훨씬 넘어선 금액을 넣게 되죠. 자신의 투자 능력을 모를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능력을 넘어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빚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빚이 8천만 원이 있는 친구가 있고 1억 몇천만 원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다 직장 후배들인데 애초에 2억 또는 3억 정도를 투자하던 친구들인데 현재는 빚만 그렇게 남아있죠. 초기 주식 투자는 성공보다 실패가 낮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짧은 예시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본인의 어떤 투자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도 안 되는 경우에 성공을 너무 하다 보면은 운과 실력에 대한 판단이 안 섭니다. 운도 다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오판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성공만 하다 보면 이제 온 집안 사람들의 돈까지 다 끌어오고 과한 대출 다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패, 빚을 지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초기에 몇 천만 원 빚 지는 거는 오히려 회복도 빠르고 최소한의 어떤 경각심 정도는 갖고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득만 보는 투자 방법 알려주세요. 손실은 다 싫죠. 누가 손실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투자에는 필연적으로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에는 말이지요. 그런데 나는 이득만 보고 싶다. 그러면 애초에 주식 투자가 맞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득만 보는 투자 방법이라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는 변동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정말로 그 투자자로서 적합한 사람들은 이러한 변동성 자체, 오르던 내리던 이러한 그 변동성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더 유리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투자에 매우 적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물론 당연히 변동성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이것은 개인의 투자 비결이 부분입니다. 제 후배도 이걸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후배에게 한 얘기는, 내가 이미 알려준 것만 잘 해도 5%, 최소 5%에서 많으면 7%의 복리를 누릴 수가 있고, 그것만도 이미 충분하다. 그 이상은 내 비결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다 였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10%, 20%가 넘는 방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직접 하지, 그걸 왜 알려주겠냐. 그 사람들 다 사기꾼이다.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제가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했지만 말 그대로 알려주면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방금 제가 그 친구한테 5%에서 7% 정도는 복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친구랑 얘기할 때도 투자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다. 가치관과 경제관념, 경제개념, 사고방식 등이 같다면 자연히 언젠가는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비결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가치관과 경제개념, 경제관념 또는 어떤 사고방식이 다르다면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 3번을 봐주시면은, 저는 투자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영역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교리가 다르면은 서로가 대단히 적대시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는 것처럼, 투자도 방식이 다르다 보면 종교의 어떤 이러한 교리의 영역처럼 융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확정적 손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것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누군가는 나는 뭐 투자를 하면은 손실이 더 크다, 안 하는 것보다. 뭐 그러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저희는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그 빈부격차는 커지고, 필연적으로 그 과학의 발전과 어떤 이런 생산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점점 오히려 우리의 근로 조건은 더 열악해지고, 근로 조건의 열악뿐만이 아니라 취직 자체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바로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이 투자를 하거나,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예를 들면 제가 투자 관련해서 10명과 얘기를 하면은 최소 8명에서 많으면 9명 정도가 주가 상승으로 얻는 이득, 두 번째는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얻는 이득이 있겠습니다. 돈의 용도가 소비의 용도만으로 쓰던 어떤 투자가 아닌 소비의 용도만으로 쓰다 보면은 내가 벌은 100만 원은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그 정도이겠죠. 하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벌어들인 어떤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또는 뭐 1000만 원, 사람에 따라서 1억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관심으로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이 관심은요 무척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전혀 관심 없게 들리던 어떤 그 경제 관련 뉴스, 뭐 다른 나라의 전쟁, 환율 1%의 변화, 여러 가지들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럼 이게 다르게 들리는 게 여기에서 그냥 다르게 들리는 거 흥미 위주의 어떤 그런 다르게 들리는 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예전에는 전혀 자기랑은 무관하게 들리는 것들이 자신과 얼마나 너무나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면서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세세한 아주 작은 정책까지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투표권에 대해서 보다 더 현명하게 행사를 하게 되면서 좀 더 나은 정책, 좀 더 나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곧 우리의 기업의 경제 발전이라 이런 것들이 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약의 효율화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100만 원 지금 절약하고 안 써가지고 나중에 퇴직하고 100만 원 써야지, 이런 개념으로 절약을 하게 되면 힘듭니다.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게 안 됩니다. 근데 지금 100만 원을 절약하면은 나중에 30년, 40년, 50년 후에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이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100만 원 절약하는 것이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약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